안녕하세요. 미술비평가 안진국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휴먼, 비트루비스적 인간을 넘어서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10월 말에 한 정치인이 로봇 전시회에서 사족 보호행 로봇의 자세 복귀 능력을 실험하겠다고 양손으로 로봇을 뒤집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로봇 학대 논란이 일었었죠.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생명 없는 금속 덩어리 로봇에 학대라는 단어를 덧붙인 것에 담긴 감수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로봇 학대 논란은 2015년 2월에 미국 로봇 전문업체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계 스팟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발로 차는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됐을 때 크게 일어났습니다. 네티즌은 끊임없는 학대일 뿐, 그리고 로봇을 발로 차는 모습이 슬펐다 라든가 불쌍한 스팟 등 부정적 의견을 쏟아냈죠. 그런가 하면은 2021년 1월에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여러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그중 성희롱 및 혐오 담론은 로봇 이루다를 20세의 여성으로 설정함으로써 생긴 논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맘카페에서 로봇 청소기를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세요?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로봇 청소기를 이모님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학대 논란이라든가 다른 다른 존재를 동반자로 인식하는 상황은 기계기술보다는 동식물에 대해서 더 많이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 싱가포르 퐁골 지역의 한 해산물 식당에서는 인형 뽑기 기계 안에다 살아있는 개를 넣어놓고 그걸 뽑는 동영상이 소개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었죠. 2018년 11월에는 충남 논산에서 인형 뽑기 기계에 갇힌 강아지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종에 대한 동물 학대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러한 감수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포스트 휴머님의 핵심 정신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두로 쓰이는 포스트는 여러분이 많이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이후라든가 다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존재로적으로는 넘어선, 넘어섰다는,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미 포스트 휴먼은 미술계에 존재했었습니다. 스텔락 같은 경우는 자신의 신체에 있는 다른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옆에 날린 제3호손이라는 것을 움직이는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색채를 인식하지 못했던 닐 하비슨 같은 경우는 빛의 파장을 소리 파장으로 변환해주는 기계를 머리에 삽입해가지고 색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국 여권 사진에는 그의 색 감지 전기장치가 보입니다. 영국 정부가 그 전자장치를 신체 일부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휴어 같은 경우는 18살 때 빙벽 등반 중에 사고를 당해서 양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현재 MIT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MIT 교수에 있으면서 신경계에 연결된 로봇 다리를 개발했고요. 지금은 착용하고 있습니다. 에이미 멀린스 같은 경우는 종아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살 때 무릎 아래를 절단했죠. 하지만 지금은 장애인 육상 선수로 활약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의적을 착용하면서 배우라든가 모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또 포스트 휴머노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포스트 휴머니즘은 감수성과 관계가 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정신 중에 중요한 한 축이 바로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나와 이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유,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 그 인간과 비인간의 위계적 관계로 설정하지 않냐고 평행하고 횡적인 관계를 보는 정신, 바로 이것이 포스트 휴머니즘이죠. 과학기술학자 홍성욱은 포스트 휴먼 오디세이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의 핵심 정신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엉켜있는 세상을 포용하고 공감하며 애정하는 적극적인 심성, 즉 감수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휴먼을 이해하는 데 비인간을 대하는 감수성이 중요합니다. 유행처럼 포스트라는 접두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스트 휴먼을 단순히 유행 시리즈의 최시판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스트 휴먼에 대한 이해가 더 깊이 필요할 텐데요.
포스트 휴먼을 쓴 로지 브라이도티는 포스트 휴먼을 다음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 이론은 인류세로 알려진 유전공학 시대에, 즉 인간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지닌 지질학적 세력이 된 역사적 순간에 인간을 지시하는 기본 준거 단위를 다시 생각하도록 돕는 생성 도구다. 생적적 도구다. 확장하자면 포스트 휴먼 이론은 또한 인간 행위자들과 인간 아닌 행위자 둘 다와 우리가 맺는 상호작용의 기본 신조를 지구의 행성적 규모로 다시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핵심 키워드는 인류세이고 인간 기본 준거 단위의 제사유, 상호작용, 지구 행성적 규모 등입니다. 이 말은 포스트 휴먼 개념이 인간에 대한 제사유화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지구 행성적 시각에서 자연을 착취하고 기후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유인 휴머니즘이라든가 트랜스 휴머니즘과는 대척점에 있는 사유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래 영화를 보면 포스트 휴먼이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엑스맨이라든가 어벤져스 그리고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다양한 종이라든가 다양한 세계관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포스트 휴먼적 사유 방식이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루비스적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종적 위계를 만들어서 가장 위에 인간이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것이 인간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로마 시대에 있었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비트루비스적 인간입니다. 우주의 중심을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휴머니즘은 약간의 강도의 차이가 있으나 인간 중심주의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머니즘은 이혼론적인 세계관, 즉 육체와 영혼, 그리고 남성과 여성, 백인과 유색인, 자아와 타자, 인간과 인간 외의 세계가 구분되어 있다는 생각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불변하고 있는 정신세계, 즉 영혼이라든가 예술, 철학 등과 가변적이고 불완전한 물질계, 즉 자연, 육체, 감각, 이성 등으로 나누어진 이원론이 세계를 양분하고 있고 둘 중에서 하나가 더 가치가 있다는 사고방식을 고착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심과 주변 혹은 정복자와 정복 대상이라는 위계를 만들어냈죠. 이원론적인 사고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원론적인 사고와 이의 위계가 형성된 것이죠. 정복자를 영혼, 남성, 백인, 자아, 인간으로 설정하고 정복 대상을 육체, 여성, 유색인, 타자, 인간 외의 세계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휴머니즘은 결국 증강된 인간이라는 트랜스 휴머니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는데요. 진화가 계속된다면 인간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기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인간 평균 수명이 3000살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아시다시피 20세기 들어와서 급격하게 기술 발전이 일어났는데요. 기술 발전하면서 트랜스 휴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인간의 나약한 육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했고 또 인간과 기계를 결합한 사이보그가 나타나게 됐고요.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공지능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바라는 냉동 인간들도 나타났죠. 이렇게 다양한 사유와 실험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스 휴먼은 한마디로 증강된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의 밑바닥에는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하겠다던가 인간을 오랫도록 살게 하겠다는 그런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유가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유는 인간과 세계가 공생하는 것이 아니라 착지 구조를 형성하는 상황입니다. 인간이 우월하다는 것을 기초하여서 인간이 가장 최상에 있다. 그 종족의 위계에서 가장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이 인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든 어떤 것이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휴머니즘에서 인간이 실질적으로 유럽, 백인, 남성, 인간을 의미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럽, 백인, 남성, 인간에 포함되지 않는 인간들, 예를 들자면 여성이라든가 유생이라든가 이런 인간들이라든가 또 다른 종들, 다른 존재들은 정복당하는 존재이고 착취당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트랜스휴머니즘은 정복자로서의 인간, 더 정확하게는 정복자로서 유럽, 백인, 남성, 인간을 더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휴머니즘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기초로 해서 인간의 우월성을 가장한 종족 위계의 체계입니다. 이 휴머니즘의 최상에 있는 사람은 바로 유럽의 백인 남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셸 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머니즘은 근대라는 특정한 시대에 생성된 에피스테메일 뿐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근대라는 어떤 특정 시대에 만들어졌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생물학적이고 담론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을 유럽, 백인, 남성, 인간에게 더 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껏 휴머니즘은 유럽, 백인, 남성, 인간을 모델로 하는 인간 우월성을 가장한 개념이었습니다. 포스트 휴머는 휴머니즘의 이상이 결합된 단일한 정체성을 거부하고 다양한 주체를 인정하며 다양성하고 차이를 수용하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특히 기후변화를 경고하는 문구라고 볼 수 있는 인류세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근대적 사회에 대한 급격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학자가 바로 도나 해러웨이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글을 살펴보면 1985년 사이보그 선언을 발표했고 2003년에 반려종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에는 트러블과 함께하기, 자식이 아니라 친척 만들자라는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죠. 하나씩 살펴보면 사이보그 선언은 서구 전통적인 이성 중심적인 사상, 그에 따른 어떤 여러 이분법적인 경계들을 와해시키는 시대를 분석하면서 여성을 인간과 동물과 기계와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사이보그라고 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반려조 선언 같은 경우는 해로웨이와 함께 살고 있는 반려개 카멘 페퍼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카멘 페퍼와 종과 종의 경계에서 작용하고 있는 공진화를 근거로 해서 생명정체의 새로운 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러블과 함께하기, 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라는 저서는 해러웨이 자신을 태비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인류세와는 다른 툴루세라는, 다시 말해서 땅의 힘이라든가 지하의 힘을 통해서 다른 종과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세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러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를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트러블과 함께해야 하며 자식이 아니라 친족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통 구성으로 공진화하기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대라는 특정 시기에 형성된 에피스테메로서의 휴머니즘은 폐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의 진보가 지닌 정복과 착취 구조를 넘어서 인간과 동물, 또 인간과 환경, 인간과 인공지능 및 또 기술 문화가 서로를 형성하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임을 강조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의 진보가 불러온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를 경험한 인간은 인간 외의 존재, 바로 비인간이라든가 반인간, 인간 아님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공지나 해야함을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다양한 주체를 포용해야 하고 차이와 다양성을 수용하는 새로운 감수성이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비인간, 즉 인간 외의 생명이라든가 자연을 매개하지 않고는 인간이 상호작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물이나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의 주체로 받아들이면서 사회 물질적인 것의 중요함을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인간과 비인간, 이 인간과 비인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 구성을 이루어야 할 관계임을
점차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신유물론이 2000년대 초반부터 부상했는데요. 이 신유물론이 이러한 사회 구성체의 상호작용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복자로서의 인간, 그 특권적인 지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무력하게 하는 포스트 휴머니즘과 신유물론은 위계적으로 양분하는 이원론적인 사회 방식을 폐기하고 공동 구성으로 공진화하는 스피노자의 이론론적 패러다임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평평한 이론론적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과 비인간을 모두 포함한 지구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여기는 바로 그 가이아 이론이라던가 작은 움직임으로 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나비 효과, 이러한 것들은 이 세계가 모두 엮여 있고 또 하나의 네트워크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감성이 바로 포스트 휴먼적 사회 방식인 것입니다. 이로써 저의 포스트 휴먼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